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브리핑 투자 전략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이성훈 연구원 그리고 한지영 연구위원 오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 처음 나오네요. 오랜만에 뵙네요. 네. 네. 잘린 줄 알았는데 그래도 불러주셔가지고 잘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저희 채널 K에 엄청 자주 나오실 거라고 들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 그니까요. 네, 그렇죠. 네. 저희 위클리 브리핑에도 종종 이렇게 찾아와 주시기를. 네, 그동안 뭐 성훈이 하는 거 봤는데 확실히 제 자리를 위협할 만합니다. 너무나도 잘해서 자리를 위협하고 네, 위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자리를 가져가서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두 분의 시너지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 정리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번 주 아무래도 트럼프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한지영 연구위원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가 좀 몰랐는데 새해 들어서 첫 번째로 주간 상승을 기록한 뉴욕 증시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네요. 트럼프 기대감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네, 일단 트럼프 기대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단 물가가 좀 증시에 이제 안도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쵸. 증시에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트럼프 취임 기대감이 좀 미국 증시에 극적으로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금요일에 이제 산업 생산이 좀 호조세로 나오면서 시장 금리가 좀 상승을 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증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금요일에 시진핑과 이제 트럼프가 이제 통화를 했고요. 그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좀 얘기가 오갔다라는 소식이 그 미중 긴장감 좀 완화에 대한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좀 금요일에 상승을 했고 실제로 최근 연초 이후 이제 업종별 수익률을 살펴보면은 뭐 에너지나 금융, 산업재와 같이 좀 트럼프와 관련된 업종들이 조금 최근 주가 상승이 좋다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이러한 기대감들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갔던 거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걸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우려가 있고 기대감이 있는데 우려보다는 확실히 기대감이 우세했던 지난주의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금리 얘기, 물가 얘기 하다가 보니까 CPI 발표 이후에 금리가 조금씩 내려오면서 물가에 대해서 좀 분위기가 괜찮아진 것 같거든요. 요거 어떻게 중간평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난주에 발표된 물가는 헤드라인 자체는 일단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 근원 CPI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점이 중요한데 그 중에 이제 근원 CPI가 둔화세를 보인 게 CPI 내에서 좀 가장 큰 비중을 좀 차지하는 주거비 부분의 상승률이 좀 큰 폭 둔화했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물가 하락 기조가 유효하다라는 점이 좀 증시에 긍정적으로 반영을 했고 이게 사실 주거비 되게 중요하죠, 이거.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시장 금리 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연준 위원들도 조금 대체적으로 이 물가 지표가 좀 긍정적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여지를 좀 주었기 때문에 좀 물가는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불안감이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다음 달에 있을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유가나 뭐 LA 산불가 같은 일시적인 요인들이 조금 상방 압력 요인을 작용할 여지가 있고 그러네. 산불도 물가 상승 요인이구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번 주 트럼프 출범을 하는데 뭐 정책적인 부분도 분명히 이제 물가 관점에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가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지만 현재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금 해소가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물가가 자꾸 올라가는 걸 두고 연준이 걱정을 하는 거고 연준이 자꾸 걱정을 하니까 금리도 상승하는 거고 이렇게 연쇄작용이 일어나는데 저희도 걱정하는 거고. 그쵸. 그렇죠. 근데 금리가 그래서 약간 많이 떨어지나 싶었다가 거기서 또 멈췄어요. 그거는 또 돌아보면 뭐 산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도 있지만 결국에는 트럼프가 내세울 정책들이 과연 진짜 시장에 금리와 물가에 영향을 얼마나 줄지 그렇죠. 그걸 좀 보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좀 감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한지영 연구위원님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1월 20일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트럼프가 돌아옵니다. king is back 뭔가 이런 느낌. 2.0이라고 하죠. 저희가 1.0을 한번 1기를 봤기 때문에 2기에는 뭔가 1기를 답습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거죠. 1편만한 소편은 없다. 오, 그러면은 오전 게임 1보다는 2가 평이 그렇게 썩 훌륭하지 않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1기 때 안 좋았던 거를 지금 2기 때 그렇게 안 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1기보다 2기가 더 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전자 쪽이죠. 아. 2기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이나 불확실성들은 네. 1기에 비해서는 저는 다분히 크진 않다. 오. 화급 효과가. 왜냐하면 1기 때 우리가 이미 뭐 주가 여러 가지 급락을 하면서 경험해 왔고 네. 또 올해 그 작년 11월부터 지금 3개월 동안에 트럼프 관련된 재료들 엄청나게 많이 노출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독감 마냥. 이거는 지금 저희가 면역이 생겼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트럼프랑 시진핑 통화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통화했던 소식들 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시장에서 야 미중 갈등 우려 완화 이걸로 해석해서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 올라가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거와 관련해서 놀아날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 미중 갈등 우려 재고조, 올해 완화 이런 식으로. 계속 오락가락 네. 한다. 그래서 그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좋은 재료가 될 수는 있겠는데 네. 장기적으로 좀 뭐 그 좀 중기적인 시각에서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거는 그냥 노이즈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워렌 버핏이 그 이야기했잖아요. 10년 이상 투자 안 할 거면은 10분도 주식을 보유하지 말라. 이 말 달리 해석해 보면은 10분 안에 쇼부 보라. 이걸로도 볼 수가 그러네. 있잖아요. 네. 그 단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어. 재료들이 증시에서도 테마가 될 수 있고 그쵸, 단기적인 그쵸, 그쵸. 이제 들었다 나갈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는데 네. 저희 그냥 좀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트럼프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그 불확실성들 뉴스 플로우 이것들은 우리가 이제 채널 K 노이즈다. 방송을 보거나 이러면서 좀 필터링을 갖고 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많죠. 너무 뭐 요거 따져보고 저거 따져보고 하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살 게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의 얘기를 좀 빌리셨던 것 같고 저도 워렌 버핏의 한마디를 좀 빌리자면 그 뭐 매크로고 금리고 물가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렇죠. 네, 그 내가 선택한 기업 그 종목이 지금 여기서 버는 돈 대비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고평가가 되어 있는지 그것만 알면 된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되게 동의하고 그냥 증시 국가 관점에서 봐도 저는 저평가된 국가가 있잖아요. 아, 지금.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조선의 땅, 조선에서 움직이는 증시, 저는 이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굉장히 뭔가 마음이 편해지셨네요. 매주 이렇게 할 때는 약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다가 가끔 한 번씩 나오시니까 가까운 뭐 나오니까 뭐 네. AS 많이 안 해도 되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다시 나올 때쯤이면 이미 제가 했던 말들은 이제 잊혀져 잊혀지니까. 있으니까 아, 좋네요. 그래도 요거 하나는 한번 짚어볼까요? 네. 관세 얘기가 네. 어쨌든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인데 뭐 보편적 관세를 일단 원래 트럼프가 천명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자꾸 시장 일각에서 이렇게 못한다. 점진적 관세로 아주 조심스럽게 할 것이다. 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쪽의 편을 들어주고 싶으십니까? 그 심적으로도 점진적인 편을 들어야죠. 저희 그렇죠. 증시 그게 되길 입장에서는. 바라죠. 네, 예. 바람이긴 한데 네. 전망상으로도 저는 이제 점진적인 관세가 더 유력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 왜냐하면은 지금 1월 초부터 트럼프 관세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거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정부도 지금 간을 보고 있다. 그 트럼프도 맞아. 인플레이션을 그런 것 신경을 같아요. 쓰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짝 요 얘기 던졌다가 네. 아니다 싶으면 요 얘기 던져놓고 그렇죠. 요거 살짝 분위기 이상하다 싶으면 요 얘기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세를 통해서 트럼프는 이제 미국의 뭐 소득세나 본인의 감세 공약의 재원들을 마련한다라고 천명을 했는데 그것도 저는 쉽진 않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상황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거는 관세는 부과한다. 아, 네. 대신에 보편적 관세보다는 중국이나 특정 국가들, 멕시코, 캐나다,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를 많이 낸 국가들을 통해서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는 부과할 거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정말 쫄아야 되는 사안이냐? 이미 이 이슈들은 증시에서 나왔던 알고 재료이고,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오히려 그 트럼프에 대한 우려들을 당분간 좀 해소해 나가는 국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사실 말씀하셨던
안에 들어가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예, 미국의 무역 흑자 내고 그래서 있고. 12월 안에 들어가요. 예, 그래서 우리도 타겟팅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것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힘들었던 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기 그리고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려면은 전면적으로 부과하고 보편적으로 부과하려면은 네. 트럼프 진영 내에서 정말 합심해가지고 우리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데 공화당 내에서 예, 트럼프 진영이나 공화당 내나 내각 내에서도 의견들 조금씩 엇갈려요. 결국에 그들 간에 타협을 할 수 있는 거는 야 상황 봐가면서 그냥 점진적인 관세 말고 그냥 특정 품목에 대해서 조금씩만 올려서 한번 맛을 보자. 그리고 결국에 그들이 원하는 거는 관세 수입, 그 관세를 통한 무역 수지 적자 축소 이게 아니라 늘 얘기했듯이 협상의 뭐 용도 레버리지. 저는 그냥 쉽게 말해 반협박의 레버리지로 사용할 거지 이거를 관세 부과하면서 막 전 세계 무역과 증시를 2018년도처럼 나락으로 보내는 거 저 그 가능성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쪽으로 계속 해석을 해주고 계신데 그러면 연준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도 파월이 괜히 오버하는 건가요? 그러면? 거기도 약간 먹이를 던져본 것 같아요. 12월 FOMC 때부터 트럼프 관세 정책이 유발할 수 있는 불확실성들을 좀 그거 반영을 계속 핑계 해서 대면서 얘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상황을 보면은 데이터에 따라서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12월 미국 고용 나올 때는 야 연준 올해 금리 못하겠다. 동결도 할 수도 있고 한 번 정도다라고 했는데 CPI 나오고 나니까 뭐 3월도 다시 가능하지 않을까? 맞아요. 예. 이게 외사 IB들에서 나오는 거죠. 예, 맞아요. 연준도 그렇고 연준 내부적으로도 그 메파 연준 이사가 데이터만 뭐 잘 나오면 우리 3월도 가능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점을 봤을 때 네.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매년 새해마다 앞으로 연준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트럼프는 어떻게 되고 여러 가지 전망들을 수치화 시켜가지고 그거를 전략에 반영을 해서 그 앞으로 나아가는데 연초에 나오는 수치들을 고지곳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 전망들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열린 결말을 가지고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그러면 요 얘기를 그대로 연결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위축되고 소위 쫄아서 금리랑 달러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그것도 그러면은 약간 좀 내려오겠네요. 근데 내려오는 오겠지만 많이는 안 내려가겠죠. 왜요? 여전히 그 금리 확인할 거니까. 그렇죠. 관세도 부과하고 확인할 거니까. 금리도 내리긴 내리는데 그 예전에 막 그 4번에서 5번 내린다고 했던 그거까지는 전망들이 있어. 그 아니니까. 정도까지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결국에 여러모로 불편한 그 재료들이 우리를 따라다니겠지만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불편하면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이거니까. 인생을 배우네요, 같습니다. 갑자기. 네. 주식은 결국 인생이죠. 네, 맞습니다. 이 불편함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 초반에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벌써 얘기가 이래저래 오가는 과정에서도 뭐 올랐다가 내렸다가 막 이걸 반복을 했잖아요. 아마도 그런 모습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만약에 미국에서 변동성이 시작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조금 안전한 쪽을 또 찾아간다면 국내 증시로도 어떻게 좀 호재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요거 정리해서 어떤 글로벌 증시의 어떤 향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뭐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 지금 연초 이후로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상태가 맞아요, 되고 있는데 맞아요. 뭐 앞으로도 좀 이러한 흐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한번 사보자 이 콜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 또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이제야 뭐 일주일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는 등 연초 이후로 살짝 좀 꼬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것도 저는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도 이익이나 성장 측면에서 미국만한 애들이 없어요 지금. 그렇군요. 예. 그렇게 좀 그 길게 보실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주식은 또 이익의 함수니까. 그렇죠. 네. 뭐 이번 주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주가 움직임 신경 안 써요. 왜냐면 어차피 소음이니까. 네, 그 다음 주에 우리 뭐 4일 동안 행복한 장기 연휴 들어가는데 맞아요. 예. 그 시기에는 미국 증시에서 워낙 많은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실적도 막 다 네, 나오더라고요. FOMC도 있고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단기적인 움직임에 우리가 너무 휘둘릴 필요 없다. 10분 이상 이하로 플레이하지 않을 거면은 요 이번 얘기 주는 하시는 게 또 그거네요. 단기적인 흐름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장이 올 것 같아서. 그쵸? 이번 주 정도는 네, 그렇게 그니까. 되죠. 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우리는 다다음 주에 이제 연휴도 있는데 거기서 마침 또 FOMC도 있고 막 우리가 아는 그 기업들 실적 다 나오거든요, 미국에서. 네. 그런 걸 2월부터가 본 게임이고 그러네요. 네. 뭐 그 후에 전 한 대충 6월이나 7월 정도에 불러주시면은
5개월이나 쉬려고요? 뭐 어쨌든 우리나라가 작년에 그만큼 두드려 맞았으니까 네. 그거를 이제 조금 정신 차리는 1월이었던 것 같고 그게 또 이제 1월 말에는 약간 좀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에서 또 열심히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서 그걸 갖고 이제 2월부터 진짜 본격적인 2025년 장이 시작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국내 증시에 대해서 이성훈 연구원의 좀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세해 수익률이 국내 증시가 여전히 1등이거든요. 요거 계속 좀 좋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뭐 저도 사실 비슷한 의견인데요. 아, 그렇군요. 묻어가지 마. 그러니까 1월 그러니까 연초에 사실 상승했던 거는 제가 뭐 지난주에도 이제 나와서 말씀했다시피 그 낙폭과대 측면에서 조금 그 이제 수급이 조금 집중된 게 조금 반등의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고 예.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0.3% 상승하면서 좀 주요국 대비는 좀 상승 탄력이 조금 저조한 면을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지수단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지난주에 좀 순매도 전환을 하면서 그 부분들이 지수단에서 좀 숨고르기 양상을 좀 초래를 하였는데 사실 개별 업종이나 테마단에서는 조금 순환매가 좀 계속 나타나면서 맞아요. 어느 네. 정도 저점은 좀 지지되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앞서 이제 한지영 위원님이 좀 말씀했다시피 1월 말까지 어쨌든 트럼프 취임도 있고 뭐 FOMC도 있고 미국 빅테크 실적도 있기 때문에 1월 말까지는 조금 이런 숨고르기 양상이 좀 나타나되 2월부터 좀 본 게임이 말 그대로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향성은 어느 정도 상승 쪽으로 조금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분위기를 잡아가는 1월. 그래서 대한민국 증시가 어쨌든 1위를 하고 있는 그 분위기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섹터로 좀 들어가 볼까요? 어쨌든 우리가 트럼프 얘기가 오늘 좀 주된 얘기니까 대한민국 증시도 그 트럼프 트레이드를 많이 반영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뭐 조선주 계속씩 날라갔죠. 올라가고 뭐 방산주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원전도 슬슬 올라오고 트럼프 2.0 수혜 섹터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혜 섹터 그대로 좀 밀고 가면 됩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트럼프 2기 수혜 섹터는 이미 말씀해주신 그 조선, 방산, 원전 정도로 이제 현재 압축이 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전력기기 정도? 예, 전력기기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네 개의 섹터가 사실 지난해부터 어떻게 보면 산업적으로 호황 사이클이랑 좀 맞물리면서 맞아요. 이게 실적 개선세랑 연동이 되고 이게 또 이제 트럼프 2기가 집권이 되면서 좀 계속 상승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트럼프 2기가 어떻게 보면 한국 쪽으로 조금 손을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한 산업이기도 하고 이러한 정책적인 흐름을 좀 감안을 한다면 특히 조선이나 뭐 전력기기 방산 특히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전 같은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사실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중국에 대한 어떤 산업을 좀 제재하는지도 좀 눈여겨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죠? 사실 이전에는 사실 그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중국을 제재하면서 반사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트럼프 수혜주다라고 인식이 됐었는데 생물보안법. 네, 이게 사실 트럼프가 어디에 좀 제재를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트럼프 수혜 업종이 또 어디에 조금 관심이 좀 집중될 수 있는지도 취임 이후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을 뭔가 때리면 그걸로 우리는 반사수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 트럼프 코인은 어때요? 뭐 하루에 38,000%막 오르고 막. 아니 근데 그거 뭐 멜라니아 코인 네. 상장해가지고 그것도 빠졌. 근데 이게 그 대통령이 그렇게 일가가 코인 발행하는 게 합법적인 거 맞아요? 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아이고, 저희 10,000% 오르고 막 30,000% 오르고 이러는데. 안 그래도 아침에 라이브 하면서 참 재밌는 인생이네요. 그쵸. 뭐 그냥 이런 거 뭐 말았는데. 그 미국 주식이나 국내 주식 사고 남은 이제 몇백 원 단위 금액은 거기에 넣어봐도 뭐 체감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뭐 그게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본인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었겠죠.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행정명령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뭐 이거 떠나서 아까 한지영 연구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어쨌든 이익이 중요하니까 이제 뭐 트럼프 관련된 소음들 조금 지나가고 나면 실적 시즌 또 집중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이번 주부터 거의 본격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좀 주목해야 될 업종 간단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 자체가 조금 탄력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업종 자체는
그 조선이나 방산 뭐 이런 산업재 부분들이 실적 자체는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좋은 업종.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눈높이 자체가 워낙 높아져 있기 때문에 실적 맞네. 관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충족시킬 만한 가이던스를 발표해야 되는지 해당 업종은 좀 이거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네요. 오히려 반대로 증시에 조금 실적 측면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업종은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IT나 뭐 2차 전지인데 사실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주가 측면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번 실적 시즌에서 어느 정도 바닥권을 형성하고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붙는지에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네. 최근에 조금 이익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부품 타이어나 뭐 소프트웨어, 증권 같은 업종들이 조금 그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이 최근에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이제 실적 발표할 때 어느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다라는 점 좀 감안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당 업종은 좀 포인트를 좀 다르게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트럼프 2.0은 조선 전력기기 방산 원전에 플러스 알파로 중국 제재, 그리고 실적 시즌에는 뭐 고 섹터 플러스 자동차 부품 타이어 소프트웨어 증권까지 이렇게 섹터 반도체 정리하면 빼고 다 사면 되겠네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1월 끝나네요. 예, 뭐 간단하게 저희 이제 위클리 브리핑만 보면 1월이 끝이 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그래도 이번 주에 뭐 트럼프 얘기만 쭉 했는데 이 외에도 혹시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지 간단히 일정 한번 짚어보고 마무리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근데 뭐 트럼프 취임식이 제일 중요한데 그쵸, 사실 주 후반에 이제 금요일에 BOJ 통화정책 회의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혹시 올리나요 이번에?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금리 인상할 것이다라는 확률이 조금 높은 상황이고 변수인데요. 이러면. 근데 이게 사실 네. 어쨌든 트럼프 정책,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 은행 측면에서도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조금 발언을 하고 정책 행보를 보이는지에 따라 어느 정도 이것도 좀 종속될 여지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고하겠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 후반에는 조금 일본 은행이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하는지 그리고 엔화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이게 또 주시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외에 굳이 따지면 뭐 실적 시즌일 예.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넷플릭스 정도 좀 보이고요. 존슨앤존슨 보이네요. 국내에서는 하이닉스, 뭐 현대차, 기아, 삼성 SDI, LG전자, LG엔솔, 뭐 현대모비스 뭐 이렇게 줄줄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 좀 주목해서 보시고요. 이외에 지표 같은 것들은 미국에서 그냥 뭐 트럼프를 위한 한 주인지 뭔가 특별히 보이는 게 없죠. 없어요. 오늘도 휴장이고.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트럼프, 일본에서 BOJ, 그리고 한국에서 실적 딱 이렇게 정리하면 이번 주가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과 이렇게 이번 주 위클리 브리핑 정리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다음 주는 긴 휴일이라서 어떻게 다음 주 위클리 브리핑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주는 하루밖에 안 나오니까 그 다음 주에 저희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